오늘도 주유소 앞에서 잠깐 멈칫하셨나요? 기름값 올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계기판에 표시되는 금액을 보면 그냥 한숨이 먼저 나오죠. 예전엔 별 생각 없이 가득 채워주세요 한마디면 됐는데 요즘은 얼마치만요라고 하게 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어떤가요? 장바구니 하나 채우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계란, 채소, 두부, 생선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어느새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긁으면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딱히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생필품만 샀을 뿐인데 지갑이 훨씬 빨리 비어버리는 느낌.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올랐을지 모르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관리비 내고 대출 이자 내고 식비 쓰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죠. 가게 운영에 들어가는 공과금, 원자재비, 임대료 어느 것 하나 내려가는 게 없는데 손님 주머니도 얇아지다 보니 매출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이들 학원은 빼기 어렵고 건강보험료는 자동이체이고 통신비는 이미 최저요금제로 변경하였고 더 뺄 게 없는 상태에서도 매달 가계부는 아슬아슬하게 적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평범한 가정, 평범한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씀씀이가 유독 해픈 것도 아닌데 그냥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대.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나요? 이 질문이 불쾌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단면입니다. 고유가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난방비가 오르면 생활비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기료, 가스비 부담에 영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정책, 바로 3차 민생지원금, 공식 명칭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무려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포함된 이 지원금은 지금 이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됐다는 건 들었는데 정확히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이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검색해도 헷갈리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 정보 한번 놓치면 신청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널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생활 밀착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차 민생지원금, 정식 명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보이죠.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총 26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안에 포함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26조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광역시 1년 예산 전체를 훨씬 웃도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금 형태로 내려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정책이 왜 3차냐 하면 과거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하여 정부가 전 국민 혹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기조를 이어받되 주된 타깃을 고유가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주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입니다. 이 숫자를 인구로 환산하면 약 3,25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니 전 국민의 60% 이상이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좁은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1차 지급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지원금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면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월 납부 건강보험료가 36만 41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혼합 가구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인 경우도 별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 원수도 중요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별로 각각 다른 건강보험료 기준이 설정됩니다.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기준 건강보험료 금액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나는 맞벌이인데 합산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해서 해당 가구 원수의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보험을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세대주 혹은 등록된 피보험자 명의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즉, 직접 모든 기준을 외우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하며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약 3,256만 명이 대상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이고 자동 판별 후 해당이 안 되면 반려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이 되는 분들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급 금액 구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대상 계층, 둘째는 거주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취약 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경우 1인당 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시거나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사시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밀렸던 공과금 하나를 정리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일반 국민,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대상자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 거주자 1인당 20만 원입니다. 특별지역 거주자 1인당 25만 원입니다. 이 지역별 차등 지급에는 중요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인프라와 일자리, 소득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경제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소비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죠. 정부는 이 점을 반영해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단순한 우대 조치가 아니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수도권 55만원, 취약계층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최대 60만원, 일반 대상자 수도권 10만원, 일반 대상자 비수도권 15만원, 일반 대상자 인구 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일반 대상자 특별지역 25만원. 이제 금액은 파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일까요?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금액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2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 일정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과 함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나는 취약계층이 아니니까 5월 18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요일제 신청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은 월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나 7인 분들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쓰냐고요? 과거 지원금 신청 시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동시 접속이 폭주하는 사태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요일제는 이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신청 첫 주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이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처 제한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달앱의 경우 대면 결제, 즉 가게에 직접 가서 앱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지만 배달 주문을 통한 비대면 결제는 안 됩니다. 이 사용처 제한 역시 정책적 의도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기업보다는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 소비가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지역 음식점, 소규모 의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잔여 금액은 소멸됩니다. 신청하고도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미싱 사기입니다. 지원금 관련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범죄 집단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대상이 약 3,25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스미싱 수법은 이렇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민생지원금 신청하세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수령 안내 같은 내용과 함께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옵니다. 마치 정부나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사항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공신력 있어 보이는 기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마시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거나 직접 설명해드리세요. 지원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돈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진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음 단계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원금을 수령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포인트 혹은 캐시백 형식으로 충전되어 이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카드사 공식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본인 카드사 앱을 실행하신 후 민생지원금 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메뉴를 찾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몇 단계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 또는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신청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경우 해당 지역 내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선불카드를 통한 신청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스마트폰 앱 모두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일반적인 카드처럼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앞서 설명드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신청 시 준비사항입니다. 신청에 앞서 몇 가지 준비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본인 납부 내역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구원수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발급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앞서 스미싱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카드사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공식 앱을 검색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광고 링크가 아닌 공식 앱스토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세요. 신청 후 지원금이 계좌 혹은 카드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수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신청 초반에는 접속자가 몰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일제가 적용되는 신청 첫 주에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시는 것이 규정상 원칙이지만 요일제를 어겨도 강제 차단보다는 권고 형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으로 혹은 카드 앱을 열어보니 지원금이 충전되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뀐 것뿐인데 그 순간의 안도감은 작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주는 여유. 그 여유가 삶의 질을 조금은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 제한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쓰면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10만 원을 동네 정육점에서 쓰면 그 정육점 주인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 주인은 그 돈으로 또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그 식당 주인은 수입이 생겨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 내 선순환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쓴 돈은 대부분 본사로 흘러들어갑니다. 하지만 동네 가게에서 쓴 돈은 그 지역 안에서 계속 돌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지역 내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소비 하나가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은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제적 원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원금을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소비자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운 것은 비단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세탁소 주인 할머니도 중고 서점을 운영하는 청년도 같은 시대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 정책의 진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차 민생지원금, 공식 명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포함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월 건강보험료 36만 410원 이하가 대략적인 기준선입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최대 60만원,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 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역 25만원입니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부와 카드사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왔다면 100% 스미싱 사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혼자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도록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지원금 정보를 직접 전달해 드리시면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